최근 전력난이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전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수정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대기업 등 산업체가 부담해온 값싼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 정부의 원전 정책 또한 관심의 초점이다. 원전 증설에 적극적이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원전의 축소보다는 안전성을 강조해 향후 원전 정책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자원 확보도 과제로 남아있다.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위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은 무엇인지. 국회 생생토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김재남 의원을 만나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지난해 여름과 올 겨울에 전력난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전략이 새삼 강조돼 왔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이슈가 맞물려서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기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진보정의당 김재남 의원 모시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 의원님은 녹색연합 사무차장을 지내셨죠? 네. 네. 또 보니까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도 또 일을 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회운동가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1년 동안 지내보시니까. 정치인으로서 네. 지난 한 해는 참 부족한 게 많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해이기도 했고요. 네. 처음 이제 초선 의원이 되어서 네. 정치인은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가져야 되는가를 몸으로 배우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그야말로 이제 헌법 정신을 제대로 우리 서민을 위해서 구현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네. 가장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손을 먼저 잡고 또 그 이웃들 그리고 우리 서민을 위해서 법과 제도 그리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만드는 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뛰어다니고 네.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네. 또 먼저 나가서 손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네. 그런 철학과 원칙을 배우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도 보니까 그 에너지 경제 비전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현장 순회 방문을 다니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어디를 다녀오셨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가 지식경제위원회에 네. 소속에 있고요. 네. 또 워낙 그 핵발전소나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데 네. 정말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석탄 발전도 있고요. 또 석유를 쓰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23개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그 작은 규모로 열병합 발전 또 지역 난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 가면은 태양과 그 풍력, 바람계기가 돌아가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예. 하여튼 우리가 쓰고 또 생산 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그런 생애주기랄까요? 네.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어디가 해당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다녔던 곳은 네. 이를테면 이제 충남의 그 보령 화력발전소도 가보고 네. 또 인천에 있는 영흥 화력발전소도 가봤고요. 네. 또 최근에는 서민들의 아주 따뜻한 난방 연료가 되고 있는 이제 석탄을 만들어내는 독일 광업소에 들어가서 네. 갱도에도 직접 들어가서 네. 작은아마 우리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요. 독일 광업소가 네. 가동 중에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지금 2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거기에서는 아주 이제 그 고준이라고 하는 사용 해결료도 나오지만 네. 또 일정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중저준이 그 핵 폐기물을 모아서
이제 저장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경주의 방사성 폐기물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쓰고 버려지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경주에도 다녀왔고요. 네. 또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해서 부산의 기장, 또 신규 이제 원전이 그 건설 예정지로 고시되어 있는 영덕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 뵙기도 했고 한 3주에 걸쳐서 전국의 석탄 화력, 또 원자력, 그리고 또 석유와 가스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돼서 일정 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비축된 다음에 이제 소비처에 공급이 되는데요. 그럼 비축 기지 현장도 다녀오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그 서해안 일대에 아주 대규모로 조력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조력 발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대규모 조력 발전 현장에도 좀 다녀오기도 하고 발이 닿는 곳 에너지 현장을 좀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셨네요. 네, 한 3주에 걸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이제 에너지 설비도 보고 그 사업자 측과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되고 최종 소비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석탄 화력 같은 경우에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 물질처럼 환경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우리 사회 현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직접 듣고 또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나 또 여러 가지 노조 활동 관련해서도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얘기도 저희가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니까 제가 갖는 생각은 이름 그대로 저는 에너지 경제 비전을 찾아서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에너지 국가,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어떤 에너지원을 잘 배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에너지원 구성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비전을 찾는 그런 아주 찾으셨어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비전을 찾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여름, 그다음에 또 우리 올 겨울 전력난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정도로 좀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은 그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을 해가지고 전력난을 해소하겠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는 일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너지에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그 전력 소비가 굉장히 과다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많이 쓰는데 전기 요금은 싸고 실제로는 주택에서 쓰는 또는 산업에서 쓰는 모든 전기 요금이 원가 이하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죠. 마치 전기를 물 쓰듯 펑펑 쓰는 이런 세태가 있고 심지어는 과거에는 이제 이른바 1차 에너지 등유로 난방을 한다든지 가스로 난방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전기 요금이 오히려 싸다 보니까 그 1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것을 다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쓰는 그러니까 전기로 냉난방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기 요금이 좀 현실화 원가 이하로 그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 요소도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이제 산업 구조는 제조업은 되게 전통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 구조입니다. 석유, 철강, 또 자동차 분야, 석유화학 이런 제조업 분야는 전통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또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 분야가 최근에는 공정이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는 공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생산하는 그 전력의 한 55% 이상은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산업체는 더욱더 이렇게 싼 전기요금, 특히 이제 대규모 대기업, 제조업에 오랜 기간 이제
그 일정한 제조업 경쟁력을 네. 키워준다는 이유로 네. 굉장히 그 싼 전기 요금에 또 많이 쓰면 쓸수록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이런 전기요금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요금은 원가를 반영하는 체계가 네. 가져야 되고 네. 또 대기업이나 대규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많이 쓰는 전기를 아끼게 네. 하기 위해서는 예. 현실화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 지금 현재 박근혜 당선인의 이제 인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 그 에너지 그 이제 세제 개편이나 전기요금 현실화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 문장 외에는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내놓도록 좀 요구를 하고 싶고요. 방향에는 찬성하시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업용 전기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데 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이 전기 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에너지 민주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우리나라가 수출로 지금 먹고 사는 나라고 그 수출 품목에는 아까 말씀하신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좀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그 산업 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올림으로써 이게 에너지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그 효과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선은 이제 산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네. 그것은 원가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대체로 환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제조업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에너지를 지원받는 그러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네. 그런 산업 구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네. 하루아침에 그걸 바꿔가기는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네. 이제 체질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선진 나라들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 구조, 경영 구조를 굉장히 효율이 좋은 저에너지 산업 구조 그리고 에너지 효율 위주의 그 산업 구조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의 그 제조업도 그렇고 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렇게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 구조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전기요금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네.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 비효율적인 요소, 네. 설비, 공정 모든 영역들을 찾아서 에너지를 감축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산업체에게는 절체절명의 과제처럼 주어질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산업체에서 그 낮은 전기요금이 올라갔을 때 전체 일정한 그 좀 비용을 만들어서 네. 대기업이나 대규모 중심의 산업체에서 일정 올라서 그 확보된 재원을 중소기업이나 또는 그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 사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일 이런 쪽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 네. 이를테면 그게 이제 민주화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산업체에서 대규모 대기업 운영에서 에너지를 상값으로 많이 쓰는 건 어떤 분 굉장히 형평성이 떨어지는. 네. 그리고 또 반면에는 정말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겨가지고 이렇게 촛불을 켜고 지내다가 사고를 당하는 아주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아직도 에너지 빈곤층이 있는 우리 사회에 이런 네. 현실을 볼 때 이런 걸 이제 사회가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네. 제가 볼 땐 그런 의미에서